그러면은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115쪽에서는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우리 중학교 때 연립 1차 방정식 할 때도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 연립 방정식이 요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그러면 우리한테는 지금 연립 방정식이 총 두 쌍이 있으니까 식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총 4개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4개의 식 중에 어떤 식을 먼저 사용할 건지를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2개의 식이 완전히 완성되어 있고 뒤에 있는 식에 A, B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에 따라서 막 섞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나한테 주어진 4개의 식 중에 A, B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은 X, Y로만 이루어진 식 2개를 딱 뽑아야 되겠지, 그치? 이게 만약에 이렇게 얘가 만약에 여기 들어가 있더라도 우리는 X, Y로만 이루어진 식 2개를 뽑아서 그걸 풀어서 X, Y 찾고, 찾은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A, B 찾고, 이 순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놈도 1차와 2차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수정아, 1차와 2차의 연립이면 어떻게 해? 요걸 어떻게 만들까?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는으로 만들어보면 x는 그치, y-4니까 밑에 있는 식의 x 자리에다가 전부 y-4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첫 번째 식은, 첫 번째 그 항은 y-4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x 자리에 y-4가 들어갔는데 뒤에 y가 또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죠. 두 번째 줄에 있는 식을 요렇게 쓸 수 있어. 우진아 한번 쫙 전개시켜줘. 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y 제곱은 7. 그렇지. 자, 그러면 총 3y 제곱이죠. 3y 제곱 마이너스 12y인가? 맞나요? 그리고 상수항이 얼마야? 그 다음에 상수항이 16. 이 넘어와야지. 그러면은 9가 되겠지. 자, 보자마자 3으로 나누고 싶죠. 3으로 한번 나눠주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0이니까 1, 3의 마마 y값 2개 나왔네. 그죠? 뭐뭐 나왔어? y값? 1이랑 3 나왔어요. 그러면 자, y값이 1일 때가 있고 y값이 3일 때가 있는데, 짝을 찾아보자. y가 1이면 아까 전에 수정이가 요거 했었으니까 여기다가 y에 1 넣으면 x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고, 자, 거기다가 y 자리에 3 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요렇게 x, y의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요 주어진 우리가 찾은 이 x, y를 이 두 번째 식에다가 요 놈한테 집어 넣어가지고 a와 b를 찾는 거죠. 근데 16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되는 거 아니야? 7이 넘어온 건데? 7이 넘는 거야? 그치? 우변에 있던 게 좌변으로 넘어온 거잖아. 맞죠? 다 좌변으로 몰아놓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은 이 두 가지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볼 건데, 먼저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1번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식이, 민승아, x, y 자리에다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 식이 뭐라고 써질까? 그쵸?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0이 되는 거니까 a는 2가 되는 거고, 밑에 줄에다가도 x에 마3 넣고 y에 1 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방금 전에 얘가 a는 2라고 정리가 됐으니까 a가 2라는 것을 밑에 식에 a 자리에다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b는 뭐가 돼요? b는 5가 되죠. 그러면 문제에서 자연수 a, b의 값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주어진 우리가 찾은 a, b의 값이 둘 다 자연수잖아. 그죠? 문제의 조건을 완전히 만족하니까 답을 찾은 거고요. 2번도 확인을 해보면 2번, 자, 마이너스 1,3을 요 식에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진아,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3 요거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그치, 2 플러스 a는 0이 될 거고요. 밑에 줄에 있는 식은요? 뒷줄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일단 여기에서 벌써 a 값이 얼마가 나와요?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지. 이것만 보더라도 a가 자연수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서 나오는 것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될 수 없겠구나.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a는 2, b는 5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네, 연필 하나만 주세요. 어떤 거? 잉크를 다 써가지고 펜이 안 나와요. 연필 갖고 와. 연필 꽂이 갖고 가시고. 네. 저희 11월 달에도 특강해요. 11월 달에 니네 기말고사가 언제지? 11월 21일. 자, 116쪽에 8번 한번 볼게요. 8번. 이게 이제 좀 전에 우진이가 물어봤던 문제랑 비슷한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자, 8번 문제는 두 식이 모두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그럼 이건 그냥 2차식의 전형적인 문제네요. 둘 다 2차식인 경우에는 뭘 골라내라 그랬죠, 처음에? 인수분해 되는 거. 인수분해만 돼선 안 되고 오른쪽 우변이 얼마면서 0이면서 인수분해 되는 거. 그러면 얘죠, 얘. 그치?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앞에 1, 2에 1, 1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 마이너스 y 그리고 2x 플러스 y는 0이다. 이렇게 잡고요.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2차식이었던 것을 1차식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x 마이너스 y가 0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y가 0인 경우 이렇게 두 개 1차식으로 쪼개주시고 그 1차식에다가 누구를 묶어서 풀면 된다? 아까 전에 첫 번째 식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던 첫 번째 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21 이렇게 붙여주고 옆에도 마찬가지 옆에도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면 그러면 수정아 이제 차수가 어떻게 됐어? 1차와 2차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앞에서 풀었던 문제처럼 역시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y는 x라고 정리할게요. y는 x니까 밑에 있는 식의 y 자리를 전부 x로 바꿔줘. 그럼 우진은 어떻게 돼? y를 x로 다 바뀌어버리면?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x제곱 맞아. x제곱만 3개가 되죠? 그러면 3x제곱이 21이네? 그럼 x제곱이 얼마고? x제곱 7 7이지. 그럼 x는 얼마예요? x는 풀마 루트 7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지금 x랑 y가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 x가 풀마 루트 7 나왔으면 y도 어때요? y도 역시 풀마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써줄게요. 루트 7, 루트 7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두 쌍의 해가 일단 나왔고 첫 번째 케이스에서 두 쌍의 해가 나왔고 자, 두 번째 케이스도 가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요 첫 번째 1차식을 y는으로 만들어서 y는 마이너스 2x로 만든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의 y 자리에 전부 마이너스 2x를 집어넣을게. 자, 민승이 해봐. 그럼 식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제곱이네. 그러면 얘도 뭐예요? 이것도 3x제곱이네. 그럼 3x제곱이 21이니까 똑같이 x제곱이 7 돼가지고 x는 풀마 루트 7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x값은 똑같이 나오지만 그거랑 짝이 되는 y값은 어때요? 그죠? 이번에는 y값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잖아.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적절할까요? y는 하고 x를 이렇게 썼을 때 풀마 2루트 7? 마이너스 2루트 7? 그러니까 여기를 풀마라고 썼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이 x값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y값을 쓰고 싶잖아.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뭔가 부적절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써져 있으면 무슨 뜻 같냐면 x가 루트 7일 때 y가 2루트 7인 것 같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x가 루트 7일 때 y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루트 7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이렇게 쓰면 맞긴 한데 사실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정확하게 써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답 쓸 때는 이게 제일 좋다. 정확하게 묶어가지고 요렇게 한 쌍의 해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7이면은 2 루트 7 요렇게 또 한 쌍의 해가 나온 거고, 이렇게 써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총 4쌍의 해를 찾았다. 그럼 그때 x-y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수정아, 요 경우에는 x랑 y가 똑같잖아요. 그럼 요때는 x-y가 얼마예요? 0이죠. 그죠? 여기서의 x-y는 0이죠. 0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요때는 x-y가 얼마니?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니까 3루트 7 나오죠. 근데 밑에는 어때? 밑에는 마이너스 3루트 7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x-y의 값을 몇 가지 찾았어요? 3가지 찾았습니다. 3가지. 그래서 풀마 3루트 7과 그리고 0 요것이 x-y의 값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2차와 2차였고요. 그 다음 유형들은 이제 활용 문제들인데 활용 문제들 중에서 우리 2문제만 좀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9번. 자, 9번은 이걸 이제 읽으면서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이니까 식을 2개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건데, 대각선의 길이가 10cm인 직사각형 A보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cm씩 긴 직사각형 B가 있다. B의 넓이가 A의 넓이보다 32만큼 클 때 A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차는? 자, 좀 그려봅시다. 이렇게 A를 그리시고, B는 이거보다 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거는 A라는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니까 요거를 X, 요거를 Y라고 해볼게. 근데 문제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10인 것까지는 알려줬으니까요. 요게 10이에요. 그럼 우진아 어떤 식을 하나 우리가 쓸 수 있을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10. 그치.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직사각형은 민승아 가로가 뭐가 돼? 왜 이렇게 고민해? 자, 직사각형 A보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cm씩 긴 직사각형 B가 있다. 여기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가로가 이만큼 길어졌고 세로는 y 플러스 2. 이렇게 써야지. 그치? 그러면 수정아, B라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식으로 쓰면 뭐예요? 다시 얘의 넓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 그치? 그냥 요거에다가 요 곱한 게 넓이죠? 그죠? 전개 한번 시켜볼까? 전개시키면은 xy 더하기 2x 더하기 2y 더하기 4, 이게 B의 넓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B의 넓이가 A의 넓이보다 32만큼이 크다 그랬어. 근데 우진아, A의 넓이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 x, y. 그지? 이거지. 그러면 이거보다 32가 커 이거잖아. 그쵸? 그럼 우리는 얘에서 얘를 뭐 해줬을 때? 뺐을 때. 얘에서 얘를 뺐을 때 그 뺀 값이 얼마입니다? 3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얘에서 얘를 빼버리게 되면 xy가 그냥 날아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요 뒤에 것만 쓰면 되겠지. 그지? 수정이 오케이? xy 날아갔을 테니까 요 뒤에 것만 써서 2x 더하기 2y 더하기 4, 이게 B의 넓이에서 A의 넓이를 뺀 건데 그것이 32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4 넘긴 다음에 2로 나눠주자. 그럼 어떤 식이 돼요? 그렇지. x 플러스 y는 14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연립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요 놈과 요 놈인데, 자, 이거는 사실
암산해도 돼. 더해서 14인데 제곱해서 더하면 100이야. 8과 6이죠? 맞죠? 8, 6. 그래서 암산으로 풀어도 되고, 나는 암산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이게 1차식이니까 이거를 y는 14-x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기 y 자리에다가 집어넣고서 풀면 또 x값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해서 우리 원래 풀던 방식대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암산으로 그러면은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누가 8이고 누가 6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로 세로가 8, 6일 겁니다. 누가 가로인지는 몰라. 근데 가로에서 세로를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차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여러분, 차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가로각인지 세로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는 8이고 하나는 6이니까 차는 2다.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자. 11번 문제 있죠? 11번 문제 식 한번 세워보세요. 식 세워서 답 한번 찾아봐. 11번. 이 11번에 식이 안 세워지는 사람은 그걸 표현 못하는 거지. 두 자리 자연수를 표현 못하는 거지. 저 x제곱 플러스 y제곱 37은 했어요. 그지?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가 있으니까 10의 자리 숫자를 뭐 x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하자. 그러면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이 37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37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그 자연수, 그 두 자리 자연수 문제에서의 처음 수, 이거를 민승아 식으로 어떻게 표현해? 잘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58 이런 숫자 생각해봐. 58. 그럼 얘는 10의 자리 숫자가 5인 거고 1의 자리 숫자가 8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걸 우리가 58이라고 하지 않고 58이라고 하잖아. 그치? 10의 자리 숫자는 5라고 써있지만 실제 얘의 값은 5의 몇 배인 거야? 10배죠. 10배. 5의 10배. 50을 의미하잖아. 얘는 그냥 8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x가 써있다면 이 x가 실제 뜻하는 값은 얼마인 거야? 10x지. 그럼 10x에다가 1의 자리 숫자 y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죠. 그죠? 얘도 50 더하기 8인 것처럼. 그래서 처음 수는 10x 더하기 y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바꾼수도 등장해요. 바꾼수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서로 바꿨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그 바꾼수, 자, 바꾼수는 수정아 뭐라고 쓰면 적당할까? 그렇지.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수 있으면 두 번째씩 쓸 수 있겠네. 자, 수정이 해보자. 이렇게니까. 그거는 그냥 바꾼수잖아. 문제에서 뭐라 했어? 바꾼수와 처음 수의 합이 77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더하기 그게 는 얼마다? 77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좀 정리하면은 11x 더하기 11y가 77이잖아요. 그래서 11로 나눠버리면 x 더하기 y가 7이 돼요. 7. 그치? 7. 자, 암산 가능. 암산 가능. 어차피 분명히 x, y는 자연수란 말이야. 자연수인데 더해갖고 7이 되고 제곱해서 더하면 37이 된대요. 얼마일까? 16이에요. 16. 그치? 이거는 뭐 x, y가 뭐 분수라든지 뭐 루트라든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암산으로 찾으시면 돼요. 무조건 자연수니까. 더해서 7 되는 거 몇 개 안 되잖아. 확인해 보면 1과 6일 텐데 16이냐 6일이냐는 고민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처음 수의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치? 처음 수의 10의 자리. x가 그럼 얼마인 거야? x가 6인 거죠. 그래서 요거인 거지. x가 6이고 y는 1인데 이 문제에 답을 쓸 때는 x, y 따로따로 쓰면 안 되죠. 이 문제의 답은 민승아 몇이라고 써야 돼? 61. 그치? 두 자리 자연수를 써주는 거니까 61이라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방정식에 대한 얘기였고요. 뒤로 넘어가면 이제 부등식이다. 부등식. 부등식까지 하면은 어떤 그 대수 파트라고 볼 수 있는 방정식과 부등식 큰 단원이 하나 끝나는 건데, 부등식에서는 초반부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에요. 120페이지 보시면 120페이지에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냥 부등식의 성질,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푸는지 그런 것들인데, 내용만 좀 살펴보고 지나가면 일단 부등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요, 자, 요런 부등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됩니다. 그런데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 때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곱하거나 나누는 그 숫자가 양수라면 어때?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치? 그래서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그래서 요거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부등식을 풀 때는 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적절히 정리해 주면 되는데, 이 부등식을 풀 때 봐봐, 뭐 이런 뭐 8번이나 9번이나 10번 같은 이런 거는 중학교 과정이죠, 그죠? 그지? 만약에 민승이가 8번을 푼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처음에? 근데 그런 과정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더 편해져? 그쵸? 곱하기 10 한 다음에 적절히 넘겨가지고 양변 나누면 x의 범위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 얘 같은 경우는 얼마 곱하기 시작해? 6 곱하고 시작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한번,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해보자. 요거 6 곱할게요. 여기다 곱하기 6 하면 어떻게 되지? 9x-6 부등호 그대로, 이쪽은 4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넘기고 마이너스 6 넘길 거니까 10x가 10보다 작다죠, 그죠? 양변을 뭘로 나눠? 10으로 나누니까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풀리는 거죠. 요게 이제 1차 부등식이야.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건 엄청 심오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걸 풀어보래. AX가 2보다 커요를 풀어보래. 간단할 것 같지? 만약에 수정이한테 3X가 2보다 커요 이거 풀어라 그러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양변을 3으로 어떻게 한 거야? 3으로 나눈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X는 3분의 2보다 큽니다 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이게 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A라는 애가 붙어 있어. 그러면 이것도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자, 양변을 A로 나눠가지고, 그럼 X가 A분의 2보다 커요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왜 안 돼, 수정아? 자연수라기보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양수냐 음수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A가 어떤 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A가 양수. 네, 그쵸.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이 말을 붙여줘야 돼, 앞에다가. A가 0보다 클 때는 양변을 A로 나눠서 X는 A분의 2보다 크다. 이게 해인 거예요. 그런데 A가 어떨 수도 있어?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죠. 자, A가 0보다 작으면은 내가 똑같이 양변을 A로 나눠서 여기를 X로 만들고 여기를 A분의 2로 만들 건데,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 A가 음수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렇죠? 부등호 방향 음수니까. 그래서 요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얘기해 주셔야 되고, 끝이 아닙니다. 자, 0보다 클 때 했고 0보다 작을 때 했어. 그럼 뭐일 때가 빠졌어? 딱 0일 때가 빠졌죠. 그러면 A가 딱 0일 때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해가 없다는 거 이해돼요? 이해돼요? 민승이 한번 설명해봐. 왜 해가 없을까? X가 사라지니까? 그러면은 A가 0이면 무조건 해가 없나?
그럼 만약에 문제를 내가 조금 바꿔가지고 만약에 A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럼 이랬을 때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해가 모든 실수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A가 붙어있는 1차 부등식을 이해한 건데, 자 봐봐. A가 0이면 있잖아. 이 식이 어떤 모양인 거냐면 0 곱하기 X, 좌변은 이거인 거죠. 그리고 우변이 2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특징은 0에다가 누구를 곱해도, 어떤 숫자를 곱해도 무조건 이건 뭐예요? 무조건 이건 0이죠. 그럼 봐봐. 자, 이쪽이 무조건 0인 게 고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x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를 열심히 넣어봐도 이 부등식은 항상 참이야 거짓이야? 항상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x에다 아무리 큰 걸 넣어도 이쪽은 계속 0이거든. 0이 어떻게 2보다 커?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와버리면 x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절대 이 부등호를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라고 하면 이때는 a가 0일 때 어떻게 되나 생각해봐. 자, 이때는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내가 x자리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도 이쪽은 여전히 뭐예요? 0이지. 근데 이번에는 이쪽이 0일 때 이 부등식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는 x자리에 어떤 수를 집어 넣어도 무조건 성립하죠. 그래서 이때는 답을 뭐라고 써야 돼?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치? 네, 그래서 a가 0일 때는 요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그 나머지 부분을 보고 이 부등식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생각하면서 답을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11번은 이걸 다 써줘야 돼요. 이만큼을 다 써줘야 뭐 요거는 생략해도 되니까 요거는 이렇게 생략하고 해가 없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 써주셔야지 이게 11번의 답이 됩니다. 그러면 13번 어떻게 하나? 13번 주정아 13번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거야? 이번에는 x의 개수가 x 앞에 붙어있는 애가 아까는 a가 붙어있었잖아. 근데 이번에 누가 붙어있어요? a-1이 붙어있잖아. 그럼 우리는 이 식의 양변을 뭘로 나누고 싶어? a-로 나누고 싶죠. 그래서 이번에는 a-1이 0보다 클 때 하고요. 그 다음에 a-1이 0보다 작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 a-1이 0일 때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진아 a-1이 0보다 크면은 내가 양변을 a-1로 나눴을 때 좌변에는 뭐가 남아요? 좌변에는 x가 남죠. 우변에는 뭐가 남아요? 1이 남죠. a-1을 a-1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방금 a-1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부등호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치? 그럼 민승아, 2번 케이스는 a-1로 양변을 나눴을 때 좌변이 x가 되고 우변이 1이 되는 건 똑같은데 무슨 변화가 생겨? 그치, 음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수정아 3번 케이스는 이때는 해를 뭐라 그래야 돼? 해가 없다? 둘 중 하나겠지. 해가 없든지 해가 모든 실수든지. 뭘까요? 찍어보는 거야? 써보면 돼. 써보면 a-1이 0이라 그랬으면은 이게 0인 거고 이게 0인 거잖아. 그럼 이때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좌변은 계속 뭐야? 0이야. 우변도 뭐야? 0이야. 그러면 0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선생님 같은데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크거나 같다잖아.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같은 숫자에 대해서 크거나 같다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참이죠. 그래서 이거는 x 값에 관계없이 늘 성립하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가 답이 됩니다. 모든 실수.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답을 쓸 때는 이제 요렇게 쓰게 되면 이게 뭐 서술형에서 감점될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범위를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요렇게 쓰지 말고 요 넘겨가지고 뭐라고 쓸까? A가 1보다 클 때, 그치? A가 1보다 클 때 요렇게 바꿔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또 A가 1일 때, 자 요렇게 써주면 요게 이제 13번 문제의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요 내용은 중학교 때 안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1차 부등식을 풀 줄은 알잖아요, 여러분. 1차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그 1차 부등식 두 개를 자 이렇게 수직선에 그려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서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면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묶여 있는 거야. x가 3보다 크다랑 x가 6보다 크다가 묶여 있어. 그럼 이거를 수직선에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우리가 이 수직선에다가 다른 숫자는 찍을 필요 없어요. 얼마랑 얼마만 있으면 돼? 3이랑 6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은 두 지점만 딱 찍으시고 당연히 왼쪽에 있는 점을 누구라 해야 돼? 3이라고, 오른쪽에 있는 점을 6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진아, x가 3보다 크다 이거를 그리려면 일단 3에서 동그라미를 해야 되겠죠? 안에 색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리고 3에서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치? 요렇게 그리면 이게 x가 3보다 크다의 범위고, 자 x가 6보다 크다도 마찬가지 6하고 역시 오른쪽으로 요렇게 그리면 되죠. 요렇게 그렇게 그려봤을 때 두 범위의 공통 범위, 겹치는 범위는 수직선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포개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두 줄이 포개져 있는 부분이 그 두 범위의 공통 범위겠지.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가 포개져 있어? 여기죠, 여기. 여기가 지금 두 줄이 포개져 있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4번의 해는 뭐라고 써야 돼? x가 6보다 크다. 이게 그대로 14번의 해가 되는 거예요. 몇 개만 더 그려볼게. 몇 개만 해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자, 15번도 한번 그려볼게. 자, 15번도 두 지점만 표시하면 돼요. 얼마랑 얼마? 마이너스 1과 4. 자, 당연히 마이너스 1이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1에서는 색칠을 안 하고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갈 겁니다. 4에서는 어떻게 돼요? 색칠을 하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가야 되겠지.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럼 이번에는 두 줄이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 요렇게 요만큼이죠. 그럼 수정아,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뭐라고 써야 돼? x는 보통 작은 거부터 먼저 말해주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쵸?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니까 크고, 그리고 4보다는 어때? 작아요가 아니라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지, 그지? 여기 색칠돼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입니다. 맞지? 그래서 연립부등식이란 각각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직선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겹치는 영역을 찾아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직선 그려서 겹치는 거 찾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뒷장에 있는 문제들로 연습 좀 해볼게요. 뒤에 122페이지로 가서, 자 122에 있는 문제들 전부 연립부등식 문제들인데 좀 복잡해 보이는 거 한번만 해볼게요. 30번 한번 해봅시다. 30번. 자 일단은 각각의 1차 부등식을 푸는 거니까 이건 중학교 과정이야. 각각을 푸는 거는 30번의 첫 번째 부등식을 딱 보니까 우진아 몇 배 하고 싶어? 10배 풀어주세요.
부등호 그대로 6x 아니 2x 마이너스 4. 자, 정리 좀 하자. 넘깁시다. 누구 넘길래? 마이너스 15x 넘기고 그래요. 그러면 이쪽이 17x가 될 거고 좌변은 그렇죠. 34가 되겠죠. 양변을 뭘로 나눠요? 양변을 고민하지 마. 우린 x의 범위 찾는 거잖아. 그렇지. 무조건 x 앞에 있는 숫자로 무조건 나누는 거야. 그럼 17로 나누면 우변은 x만 남을 거고 좌변은 뭐가 돼? 2가 되겠지. 첫 번째 부등식을 푼 결과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은 수정이가 해볼게요. 몇 배 할까? 10배 해도 되고요. 이게 생각해보면 0.5는 2분의 1이랑 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몇 배만 해도 충분해? 2배만 해도 충분해. 그치? 그래서 얘는 2배를 할게요. 그럼 곱하기 2를 했다 그러면 0.5는 1이 되니까 없어지겠지. 그러면 좌변은 뭐예요? x 마이너스 그치. 우변은 곱하기 2 하면 7, 14 14 플러스 플러스 3x. 좋아요. 이항시키자. 누구 넘길래? x를 여기로 넘길까요? 그럼 이쪽 2x가 되겠고 좌변은 누가 돼요? 지금 14를 1로 넘겼죠?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눠요. 그러면 x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쵸? 각각의 부등식을 풀었으면 민승아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수직선 그려요. 수직선 그려서 자, 두 군데 표시해 주는데 왼쪽 지점이 어딜까? 마이너스 10. 오른쪽 지점이 2겠죠. 얘부터 그려보면 x가 2보다 어때? 작거나 같죠? 그럼 2에다가 색칠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이렇게 갈 거고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10보다 또 작거나 같죠? 그럼 마이너스 10에서도 어디로 가야 돼요? 색칠하고 왼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어디가 겹치는 부분이야? 그치? 요 중간이 아니죠. 두 줄이 겹치는 데를 찾는 거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30번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쵸?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된다. 요런 게 이제 연립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연립 부등식. 그래서 뭐 새로운 건 없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우리 하나만 해볼게. 33번의 답을 한번 찾아봐. A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풀이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33번 답 찾아주세요. 33번. 자, 한번 해보자. 33번 문제에서는 이게 근데 이제 요 중간에 부등호의 모양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부등호의 모양 자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 아닐까? 생각해봐. 이렇게 해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얘네 두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한쪽에서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나왔을 거고 또 한쪽에서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을 거예요. 그게 합쳐져가지고 이런 해를 만든 거잖아. 근데 여러분 중간에 이 부등호가 원래는 등호가 있었는데 갑자기 등호가 없어질 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를 풀어서 나온 게 누구야? 얘지. 그러면 밑에 걸 풀어서 나온 게 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위에 있는 식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A를 찾는 게 목적이고 A는 두 번째 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식을 풀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A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정리해보면 2x-6 여기는 3x 플러스 A니까 2x를 넘겨버리면 여기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뭐야? 얘가 딱 얼마란 얘기야? 얘란 얘기지. 그치? 맞죠? 그래서 얘가 얘하고 같아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둘 다 부등호가 똑같이 등호가 붙어 있거나 똑같이 등호가 붙어 있지 않다면 얘도 풀어보고 밑에 것도 풀어보고 그래서 밑에 결과랑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123쪽으로 갈게요. 123쪽은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방금 수직선 그려가지고 답을 찾을 때 보면 제일 흔하게 등장하는 게
요렇게 가는 거랑 뭐 요렇게 가는 게 만나가지고 요 부분이 해가 되는 경우 제일 흔하게 등장하죠. 또는 뭐 여기서 요렇게 가고 여기서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해가 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끔은 그려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일로 가. 그럼 어떻게?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이 전혀 없죠. 그럼 요거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해가 없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림을 만났으면 해가 없는 거고요.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요럴 수 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지점에서 한 놈은 색칠하고 요쪽으로 가고요. 이렇게 가고 한 놈은 색칠 안 하고 요쪽으로 가고. 자, 이런 상황. 요런 상황이면 이건 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해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예를 들면은 뭐 x가 1보다 작다가 하나 나오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이렇게 두 개를 그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거는 지금 겹치는 x 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쵸? 1이라는 숫자도 겹치지 못했죠. 왜냐면 얘가 1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맞죠? 그래서 얘까지도 해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만약에 이럴 땐 어떨까? 자, 똑같은 숫자인데 이번에는 둘 다 요로 가는 애도 색칠이 돼 있고 요로 가는 애도 색칠이 돼 있어. 예를 들면 뭐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요때는 겹치는 게 있는 거 없는 거야? 요때는 있는 거죠. 있긴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겹치는 것이 아니라 딱 숫자 한 개가 겹치는 거지. 그 겹치는 숫자 하나가 누구예요? 1. 그치? 요 경우라면 1.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x는 1 이렇게 숫자 하나만 써주면 해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런 모양들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수직선만 잘 그리면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부등식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푸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34번을 한번 그려볼게. 자, 왼쪽에 마이너스 1이 있고 오른쪽에 2가 있을 거예요. 수정아,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그려야 돼? 색칠하고 왼쪽, 그죠? 색칠하고 왼쪽. 그 다음에 2에서는 색칠 안 하고 오른쪽, 그죠? 한눈에 봐도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 라고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35번 같은 것이 이제 아까 보여준 것처럼 자, 똑같은 숫자에서 가는데 둘 다 색칠이 어때? 둘 다 색칠이 된 거지? 그래서 같은 지점에서 출발할 때는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려줍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어가지고 기울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그려요. 자, 아무튼 요 그림에서는 겹치는 숫자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딱 몇 개 있다? 하나 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x는 3 이렇게 써야 되겠죠. x는 3. 자, 그 다음에 36번처럼 한쪽은 색칠, 한쪽은 안 색칠이야. 7을 기준으로 해서 x가 7보다 작다는 색칠이 되어 있지 않죠.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x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색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색칠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겹치는 부분은 있다 그랬니? 없다 그랬니? 없다 그랬죠. 그쵸? 둘 중에 하나라도 색칠이 안 돼 있다면 겹치는 부분은 없는 거니까 36번도 해가 없다고요. 37번도 당연히 뭘까? 당연히 해가 없죠. 그죠? 얘는 그리면은 그냥 동그라미 하나 그리시면 돼요.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만 딱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자, 아무튼 겹치는 숫자는 없는 거기 때문에 37번도 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수직선에 잘 표현해보면 해가 나올 수도 있고 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결과는 수직선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치? 연립부등식에서 제일 유용한 건 수직선이에요. 자, 124쪽으로 가봅시다. 124까지만 나갈게요, 오늘. 자, 124는 이제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꼴의 부등식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주어진 모양만 다를 뿐이지 사실 계산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A, B, C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푸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풀었지 얘들아? 중2 때 배우잖아. 이렇게 생긴 모양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풀지?
A, B, B, C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A, B, A, C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B, C, A, C로 풀어도 되고 내 맘이죠. 다 똑같으니까. 근데 부등식은 그렇지 않아요. 부등식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이거 A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으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풀면은 제대로 된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부등식에서는 반드시 앞에 둘 그리고 뒤에 둘 이렇게 놓고서 푸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부등식에서 주의할 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앞에 둘 뒤에 둘로만 해야 돼. A랑 C 해버리면 답의 범위가 넓어져 버려요. 그래서 A, B, B, C로만 푸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하나 풀어볼까요? 풀어볼까? 51번 한번 풀어볼게요. 51번. 자, 51번. 세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장 처음 할 일은 앞에 둘 그리고 뒤에 둘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자, 그럼 수정아, 요 앞에 두 개 있죠? 앞에 두 개. 여기서는 2항 바로 시킬까? 2항 시키면 어떻게 돼? 4x가 4보다 작다. 양변을 뭘로 나눠요? 4로 나눠. 그럼 x는 1보다 작다. 뒤집으면 안 되지. 1보다 작다. 자, 초록색을 볼게요. 초록색. 초록색에서는 이것도 4x가 넘어오는 게 좋겠네. 그지? 4x가 넘어와. 그러면 우변이 몇 x가 돼요? 우변이 2x가 되죠. 그 다음에 1이 넘어가. 좌변은 뭐가 돼? 2가 되겠지? 그럼 양변 2로 나누니까 x는 1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지? 그러면 똑같이 1인데 요거는 1보다 작다니까 여기서 색칠 안 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1에서 색칠을 하고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그치? 그럼 민승아 답이 뭐야? 그렇죠. 해가 없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선만 잘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배운 것, 새로 배운 것 중에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숙제는 124까지고 오늘은 114까지 도장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14까지 마무리부터 해주세요. 시작.